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강원 남부 지역의 올해는 수건 사업이었던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첫 삽을 뜨고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영월 삼척 구간까지 완성되면 평택에서 제천 영월을 지나 삼척까지 관통하는 고속도로망이 완성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강원 남부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2015년 동해, 태백, 삼척, 영월, 정선과 중북, 제천, 단양까지 7개 시군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며 시작한 지 12년 만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그냥 길이 아니고 강원 남부권의 관광 물류의 핵심적인 기간 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 제천 고속도로 종점이자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제천시 금성면에서 영월군 영월읍까지 29.92km를 연결하는 데 2조 원이 투입됩니다. 동제천, 어상천 하이패스, 단양 구인사, 남영월 IC까지 4곳의 진출입로가 개설됩니다. 현재 제천에서 영월까지 40분 거리가 17분으로 줄어듭니다. 이 길은 이제 정선과 태백, 삼척까지 강원 남부로 오가는 문턱을 함께 낮춥니다. 찾아오는 발길이 늘어나는 만큼 관광산업을 비롯한 강원 남부의 민생 경제에도 다시 온기가 돌 것입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단순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강원 남부권의 해강에 추진했던 30년을 다시 한번 반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영월에서 삼척까지입니다. 70.3km 길이로 5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작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타당성 조사 평가까지 마무리되면 2035년이면 평택에서 삼척까지 전체 구간이 개통됩니다. 이제 그동안 평택에서 출발을 해서 제천에서 멈췄는데 이번에 이제 영월 개통이 되고요. 이게 몇 년 있다 다시 이제 삼척까지 연결되는 정말로 완전한 우리나라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이 되겠습니다. 일부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 인구와 경제력이 인근 대도시로 집중되는 빨대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면 우려보다는 기대가 큽니다. 과거 석탄과 텅스텐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을 움직였던 심장이었지만 폐광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지역에 새 고속도로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요즘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또 언제 가뭄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은 수확 시기조차 맞추기 힘든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강원도의 강수 패턴이 과거와 달리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줄기가 잠시 잦아든 콩밭. 최천희 씨는 서둘러 익은 콩을 골라 담습니다.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비 탓에 콩이 밭에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 캐야 하는 감자도 수확이 급한데 언제 다시 비가 쏟아질지 몰라 걱정입니다. 지금 감자도 캐야 되는데 못 캐고 있고 감자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야지만 수확을 하는데 너무 불규칙하니까 많이 지금 수확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는 실제 기후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강원연구원이 최근 26년 동안 도내 14개 기상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강수 패턴은 갈수록 종잡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좁은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 경향이 뚜렷해진 반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름철 강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편차도 극심합니다. 지난해 영동 지역에 가뭄이 들 때 영서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등 폭우와 가뭄이 한 시기에 공존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당초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현상이 21세기 후반에나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기후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양쪽 극단이 함께 커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나리오상으로는 21세기 후반이라고 하였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극한 기후가 점차 일상화되면서 가뭄에 대비한 용수 비축과
취수원 다변화는 물론 기습 폭우를 막아낼 빗물 관리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적어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만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이때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뜰하게 재활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연간 수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현장에 김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시 하수종말 처리장 인근에 자리한 체육시설입니다. 야구장과 실내 수영장이 조성돼 있는데 특히 이 수영장에는 평일 낮에도 이용객들이 북적입니다. 25m 길이의 5개 레인을 갖춘 이 수영장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사계절 내내 유지되는 따뜻한 수온입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크게 체감을 못하는데 겨울에가 수온이 중요하거든요. 조금 약간 차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한두 바퀴 돌다 보면 금세 체온이 올라오는 걸 보면 여기는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수온이 많이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열 공급형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버려지던 열, 즉 폐열을 끌어와 난방과 온수 공급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면서 이곳 수영장의 온도는 항상 28도에서 9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천연가스에서 분리해낸 수소에 산소를 화학적으로 결합하면 전기와 함께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전소 내부 온도가 350도까지 치솟는데 이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냉각수를 공급합니다. 냉각수 배관은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열을 수영장의 온수와 실내 난방에 사용합니다. 열을 빼앗겨 60도로 온도가 떨어진 냉각수는 다시 연료 전지로 돌아가 발전소 온도를 낮추는 순환 구조입니다. 이렇게 가동되는 수소 연료 전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3.4메가와트, 14,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덤으로 발생한 폐열까지 재활용하는 건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연간 약 2억 원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온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이 전력 공급을 넘어 일상생활의 난방까지 책임지며 기술적 활용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피서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원경찰청이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국도에서 집중 암행 순찰에 나섭니다. 주요 순찰 대상은 과속이나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으로 특히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순찰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강원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암행 순찰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4,89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삼표시멘트 일부 소속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법적 기준치보다 최대 22배 초과 측정된 데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해 삼척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등 7개 시민환경단체들은 오늘 삼표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한 대형 환경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삼표시멘트의 시민 공개 설명회를 즉각 개최하고 인근 주민 건강 영향 조사와 역학조사, 민관 합동 환경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사명 교육감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 공약추진단을 어제 출범했습니다. 이서영 주문진고 교장을 단장으로 7개 태스크포스는 강한 학력과 빛나는 진로, 교권 회복, AI 대전환 등 핵심 공약의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5개 특별위원회는 운동부와 사립학교 지원, 직업교육 재구조화 등에 주력합니다. 도교육청은 9월부터 조례 개정과 기관 협력 등을 통해 공약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양양군 공무원이 불복해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청구한 소청에 대해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파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해 다음 달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